오늘 밤 뉴욕장은 개장이 되지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미국 시장에서 좀 캐치해야 할 것들이 없는지 이분과 함께 또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수 금융작가와 함께 오늘도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최악의 한 주를 보냈었던 미 증시 지난 한 주간 흐름이었습니다. 이번 주는 또 어떤 그림을 그려 나갈지 정말 궁금해지는데요. 일단 오늘 밤은 쉬고, 하지만 우리가 또 눈여겨봐야 할 것들은 참 많을 것 같습니다. 챙겨주십시오. 네, 한국장도 되게 힘든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래도 막판에 2시 반 이후에 쭉 끌어올리는 거 봤는데 굉장히 탄력이 그래도 있어 보여서 좋았습니다. 오늘 밤 이제 미국은 휴장을 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작년에 이제 준틴스데이라는 노예 해방을 기념하는 날을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게 이제 6월 19일인데 19일이 이제 일요일이다 보니까 이제 월요일을 대체공휴일로 해서 지정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S&P 500이 한 마이너스 5.8%, 그리고 다우지수가 마이너스 4.8% 하락하면서 굉장히 2020년 이후에 정말 힘든 그런 한 주를 보냈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에서도 정말 어디 숨을 데가 없다는 식으로 정말 하락하는 그런 모습 보이는데, 그나마 이제 다행히 일요일날 2만 달러 그래도 회복을 하면서 그나마 조금 한숨 돌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굉장한 불안감이 남아있다라는 거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코인베이스라든가 여러 회사들이 강제적으로 인출 중단이라든가 이런 어떤 강제적인 조치들을 좀 비정상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것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암호화폐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전문 투자자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 대부분 20% 정도 수준에서 그 안쪽에서 암호화폐를 하고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좀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 이제 그 컨퍼런스 보드에서 조사한 게 하나 이제 이슈가 됐습니다. 750명의 CEO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이 중에 60% 이상이 앞으로 12개월에서 18개월 동안 경기 침체를 예상한다. 일부 지역에서는 이미 침체가 시작되었다. 이제 이렇게 설문조사를 응답을 해서 이런 부분들이 시장을 조금 더 두렵게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원유 시장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원유 시장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변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경기 침체 쪽으로 갈 것이다. 이제 연준이 금리를 너무 급하게 올리다 보니까 경기 침체로 가서 수요 자체가 줄어들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요건 이제 호재인데, 베네수엘라가 미국이 통제하면서 미국의 제재에 의해서 베네수엘라가 외부로 수출을 못했거든요. 왜냐면은 그 관련된 이제 그 서비스라든가 금융을 제공을 하게 되면은 미국에서 바로 제재가 들어가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가 없죠. 근데 이걸 이제 풀어주면서 65만 배럴이 지금 유럽 쪽으로 갔다라는 그런 이슈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과 석유 회사들, 미국 석유 회사들의 갈등이 더 커지고 있다라는 거, 더 커지면 커질수록 시장에서는 공급이 좀 더 자유롭게 될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호재가 되고, 또 하나는 이제 요거는 이제 조금 악재로 나온 건데, 한국은 장마가 시작이 됩니다. 근데 미국은 이제 허리케인 시즌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허리케인 한번 휩쓸고 가면은 공급망 자체가 이렇게 묶여버려요. 그래서 공급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유가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얘기가 나오고 있고, 또 이제 7월 달에 바이든 대통령이 사우디 방문하는 것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식시장이 이제 역대급으로 급락을 하다 보니까 글로벌 투자자들이 원유 시장에서 뭘 하면 이제 별로 먹을 게 없다라는 인식 때문에 이쪽으로 조금씩 옮겨오고 있다, 이런 얘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원유 시장에서 조금 더 어떤 하락을 해준다라면은, 물론 이제 우리가 그 연준의 정책에 의한 경기 침체에 포커스를 맞추면은 우리가 조금 어렵다라고 얘기도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길게 보면은 어쨌든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효과를 통해 가지고 경제를 다시 끌어올리기가 수월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자세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정부에서 지금 주말 동안에 굉장히 말들이 많았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이제 코로나 관련해서 이제 그 구호 패키지를 막 실행을 했죠. 돈을 엄청나게 뿌렸습니다. 정말 1,000만 원, 2,000만 원 막 뿌렸거든요. 한 가구당.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 때문에 통화량을 증가시켰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시작됐다. 지금 이렇게 공화당 쪽에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공화당 쪽은 트럼프 대통령이 있던 쪽이죠. 그쪽에서 이제 계속해서 민주당 쪽을, 바이든 대통령 쪽을 공격을 하고 있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그 증거는 전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리고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는 데 있어가지고 이 경기 침체에 대한 거를 자꾸 얘기를 하는데,
바이든 대통령은 이게 불가피한 것은 아니다. 반드시 이제 경기 침체가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을 극복할 수 있는 가장 강한 위치에 있는 나라가 미국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뭔가 좀 강력한 어떤 지금 상황을 탈출할 수 있다라는 이미지를, 그런 메시지를 던졌는데, 어쨌든 지금 이런 부분들이 제닛 옐런 재무장관도 지금 요 패키지에 대해서 좀 수긍하는 쪽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더 격렬한 어떤 논쟁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제 파월 의장이 22일 날 상원에서 증언을 하게 되고 23일 날 하원에서 금융서비스위원회에서 이제 증언을 하게 됩니다. 정치적인 공방이 굉장히 뜨거울 것으로, 모든 어떤 질문들이 정치적 의도로 그렇게 진행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인상의 폭을 4%를 넘길 거냐라는 그런 식의 질문들이 지금 핵심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서 그 부분들을 좀 정말 잘 지켜봐야지 시장 변동성을 대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제지표 관련해서는 유가 관련해가지고 베이커 휴즈 총 채굴 장비 수가 금요일 날 발표가 됩니다. 지금 현재 740개 정도인데 2018년도에 보면은 1000개가 넘어가는 1050개까지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증가하게 되면은 공급이 훨씬 많아지기 때문에 미국 내에 휘발유 가격이 추가적으로 하락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조금씩 형성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서학개미를 위한 유망한 중소형 기업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기업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하셨을까요? 네, 오늘은 제가 바이오 디젤 기업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이 회사가 원래는 이제 유기농 사료, 좀 고품질의 유기농 사료를 만들고 이제 산업 폐기물, 농식품 관련 폐기물들을 모아가지고 뭐 콜라겐이라든가 동물성 어떤 식단이라든가 뭐 애완동물 사료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다양한 연료들을 이제 만드는 회사인데, 이 회사가 어느 순간 이렇게 서서히 변신을 하더니 바이오 에너지 기업으로 좀 변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성과를 잘 내고 있습니다. 지금 다이아몬드 그린 디젤이라는 회사하고 손잡고 지금 미국 최대의 기업이거든요. 손잡고 바이오 디젤을 생산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한 200개 정도의 시설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만여 명의 직원들을 고용을 하고 있습니다. 바이오 디젤이 미국에서 얼마나 뭐 대단하냐 이런 이제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 바이오 디젤은 미국에서 약 한 9.4%의 2030년까지 연평균 성장률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루이지애나 지역에서 시설에서 생산하고 있는 게 한 2억 2천만 갤런 정도 계속해서 생산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고품질 사료 시장, 이쪽에서도 연평균 8.4%나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어떤 시장의 성장성이 굉장히 크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 회사의 기본적인 정보를 보면은 지금 한 110억 달러 정도의 시가총액을 가지고 있고 작지는 않습니다. 예. 그리고 앞으로 시장에서 1년치 목표가가 지금 평균적으로 한 97달러 정도 형성이 되어 있고, 거래량 같은 경우에는 한 200만 주에서 좀 최근에 이제 거래량이 조금 늘었습니다. 그렇게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이아몬드 그린 디젤이라는 회사하고 합작을 해가지고 앞으로 연간 한 12억 갤런 정도, 지금의 6배 가까이 이렇게 생산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외형이 굉장히 커질 것이다라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재무구조에서 굉장히 크게 개선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1분기 실적 발표했는데 전년 동기 대비해서 순이익이 27%나 증가를 했고요. 그리고 매출은 31%나 증가해서 13억 6천만 달러를 기록을 했습니다. 최근에 이제 주가가 조금 떨어졌는데 그 부분은 무담보 선순위 채권을 이렇게 공모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7억 5천만 달러 정도 이렇게 자금을 모았는데, 그거는 16억 달러 정도, 이제 자산 공장을 갖다 많이 늘리다 보니까 이제 16억 달러 정도 부채가 쌓여 있는데 그 부분을 좀 털어내려고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주가 보면은 지금 이제 지난번에 이 종목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1월 달에 바닥권에서 한번 제가 추천을 드렸다가 90달러 근처까지 올라갔다가 이제 목표가 그때 95달러였는데 5달러 못 미치게 올라갔다가 다시 최근에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주식 지금 세 번째 내려오는 거라서 좀 짧게 잡으면 좋을 것 같아요. 손절매가는 62불 30센트 정도 잡으시고요. 더 밀릴 경우에는 60달러 기준에서 바닥 확인되는 거 보면서 재무세를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목표가는 이번에도 역시 95달러 정도로 설정을 해서 투자를 하시면은
편안하게 투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도 김태수 금융작가와 함께 미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작가님, 오늘도 고맙습니다. 내일 뵐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누리호 발사 작업이 문제가 없을 거라는 속보가 조금 전해지네요. 비 예보가 없어서 무리 없이 될 것이다. 기립 작업은 완료됐고 내일 오후 4시에 발사가 이루어질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내일 우리 모두 마감 스트레이트 함께 하시고 그리고 누리호 발사 성공하는 거 함께 생방송으로 보시고 이렇게 하는 하루로 맞이하시죠. 오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고요. 내일은 좀 더 나아지길 기대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